MG 새마을금고보험을 만나면 내 아이가 득, 내 가족이 득, 내 노후가 득, 내 안전이 득. MG 새마을금고보험으로 모두 가득 행복 가득. MG 새마을금고보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N 뉴스입니다. 충남 서천군에 우리나라 최초의 항공보안장비 시험인증센터가 들어섭니다. 현재 국내에는 보안장비 성능 인증 제도가 없어 미국, 유럽 등에서 인정받은 장비를 이용하는 등 국내 보안 검색 장비 시장의 경우 99.7%가 국외에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서천군은 지난달 28일 항공보안장비 시험인증센터 공공기관을 장안 국가생태산업단지에 건립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공동 주관한 전국 지자체 대상 항공보안장비 시험인증센터 구축사업 공모. 이번 공모에 서천군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건립 위치는 서천군 장안 국가생태산업단지로 총 사업비 200억 원을 들여 2023년까지 연면적 3,700제곱미터 규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공모 선정에 따라 센터 운영 관련 항공보안장비 인증 시험평가 연구개발과 사업화 등은 국비로 진행됩니다. 항공보안장비 시험인증센터는 국내 유일의 공공종합시험인증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항공보안장비 기술 개발을 위한 기업 지원, 국가보안 강화 정책 연계 연구개발 수행, 보안장비 검색장비 인증 획득을 위한 컨설팅 제공 등 항공보안장비 시험 인증에 대해 종합 지원합니다. 시험 인증센터에서는 공항, 철도, 항만, 국가 주요시설 공공시설 및 첨단 산업체의 비밀보호 및 안전보장을 위해 사람, 화물 등을 검색하는 X선 원형 검색장비, 휴대용 금속 탐지 장비 등 보안 검색 장비를 다룹니다. 센터 건립에 따라 도는 시험인증센터를 기반으로 관련 연구기관 및 기업 등을 유치해 보안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경우 생산 유발 4,843억 원, 부가가치 유발 1,547억 원, 고용 유발 1,794명, 취업 유발 2,239명 등의 효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보안장비 성능 인증제가 항공 분야를 시작으로 철도, 국가 주요 시설 등의 분야까지 확대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SBN 뉴스 김다정입니다. 최근 도로 건설에 따른 자연훼손과 환경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 농업정책에서 공업정책으로 변화하면서 연평균 20% 이상의 경제성장과 함께 물류 및 인구의 이동을 위한 차량의 수가 기하학적으로 증가하며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이는 중장기적 계획 없이 자동차 수 증가를 일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각종 도로를 무차별적으로 건설했기 때문인데요. 충남 서천군 역시 현재 도로 건설이 진행되는 만큼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로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최근 도시부 공공디자인이 강조되면서 국민들의 도로 경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관도로 사업이란 자연경관의 아름다움과 자연보호의 중요성을 동시에 알리며 도로를 쾌적한 도로 경관을 제공하는 매개체로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지난 7월 서천군의 경우 춘장대에서 홍원항을 연결했고 2017년 7월부터 진행한 국립생태원과 동서천 IC,
8.5km 구간을 시설 개량 및 4차로로 확장해 2024년 6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 해안도로 연계와 관련해 해안선 관광 거점을 잇는 서천군 해양생태 백리길 조성사업 추진과 국립생태원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장항 국가생태산업단지 파급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장항읍 진입로인 마서면 송내리와 장항읍 창선리를 연결하는 2차로를 4차로로 확장 공사하고 내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부도 주변으로 해가지고 지금 도로를 확장하고 있잖아요. 조만간 이제 뭐냐면 철새 축제도 열릴 텐데 이 철새 관람할 때 가장 가을, 겨울에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뭐냐면 식재를 선택을 할 때 가을, 겨울에 가장 좋은 나무들. 이를 위해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은 지난달 30일 서천문화원 2층 강당에서 명품도로 건설 및 관광 자원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기존의 도로는 그냥 단순히 물류와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수단에 불과했던 부분이 많이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도로가 이동 수단이 아니라 관광 자원화가 된다면 생태 관광을 꿈꾸는 서천으로서는 보다 더 큰 관광 자원이 되지 않겠느냐. 이 자리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충북대학교 이명원 교수는 무분별하게 건설된 국내 도로 경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 교수는 명품도로 건설을 위해 테마가 있는 도로, 친환경 생태도로, 선진국의 친환경 경관도로가 고려돼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어 무엇보다도 무작정 도로를 개통하는 것이 아닌 프로젝트의 계획 단계부터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소음 방지 대책, 동물의 이동 경로 등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여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 전문가, 건축가, 조경가, 디자이너가 협업할 수 있는 TF팀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은 명품도로에 대한 명확한 정의의 필요성과 주민들의 안전이 확보된 도로 건설, 서천 지역 전체적인 조화를 염두에 둔 도로 건설 이후 지속적인 관리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주민들은 관광자원과 명품도로가 상호 친환경적으로 연계돼 관광자원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서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아름다운 도로 100선 중 충남도는 7개 도로가 포함되어 있고 서천군의 경우 종천면에서 서면 17.7km 구간에 이르는 군도 5호선 서해안 관광배롱나무 도로가 2017년에 낙조 감상하기 좋은 해안길이라는 주제로 52선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SBN 뉴스 신혜지입니다. 충남 혁신도시 지정 촉구 100만인 서명이 7개월 만에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이에 도는 지난달 31일 충남도서관 강당에서 충남 혁신도시 지정 촉구 100만인 서명 달성 기념행사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양승도 지사는 혁신도시 지정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시대적 소명이라며 혁신도시 지정과 더불어 공공기관 이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다정 기자입니다. 지난 3월 25일부터 도내 대학, 각 기관 및 사회단체, 시군 등을 중심으로 추진한 충남 혁신도시 지정 촉구 100만인 서명운동. 서명운동 결과 지난달 23일 기준 집계된 총 서명인 수는 101만 961명. 서명운동 시작 7개월여 만에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이는 A4 용지로는 7만 5천 장 분량으로 지역별로는 천안 27만 2,800여 명, 예산 6만 8,400여 명, 홍성 6만 7,100여 명, 아산 3만 3,300여 명, 금산 1만 3,500여 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날 행사에서 양승도 지사는 100만인 서명은 220만 도민의 혁신도시에 대한 염원과 열망이 담긴 결과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충남 혁신도시 지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라며 중앙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혁신도시 지정이야말로 충청남도 도만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시대적 소명이다. 이런 뜻을 잘 드러낸 것이 혁신도시 100만인 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혁신도시 지정에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혁신도시 지정에 통과될 경우 충남도에 적합한 공공기관 이전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혁신도시가 통과된다면 그 외에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또 하나의 커다란 과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혁신이 통과를 기점으로 해서
210만 충남도민이 또다시 하나로 되고 하나로 뭉쳐서 우리 충청남도에 적합한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서도 최선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는 100만인 서명부 원본을 도청에 보관하고 복사본을 만들어 다음 달 중 청와대와 총리실, 국회, 국토교통부, 국가균형위원회 등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SBN 뉴스 김다정입니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환황해권의 번영과 공생을 위해서는 환황해 지역 차원의 협력과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양 지사는 지난달 31일 롯데부여 리조트에서 열린 제5회 환황해권 포럼 개회식에서 한중일, 몽골 등 환황해 지역이 마주하고 있는 공동의 시대과제에 대해 지역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인류 공생을 위한 우리 모두의 공간을 주제로 한반도 평화와 환황해 지역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환황해 지역은 현재 저출산, 고령화, 사회 양극화 극복, 환경 보건, 대기오염 기후변화 대응, 다자 무역 질서,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 등 국가 차원을 넘어서는 공동의 시대 과제에 대해 지역 차원의 협력과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환황해 지역의 평화와 번영, 환황해 지역 간 번영과 공생 등은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시대적 도전이라며 어느 한 국가가 풀 수 있는 것이 아닌 지혜를 모아야만 하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환황해 포럼은 국가 대 국가 간의 외교적 한계를 넘어 지역 간 협력과 교류 증진을 통해 환황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만들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개최됐습니다. 인도 오디사주 일행이 충남도를 방문해 양승조 충남지사에게 다양한 분야의 교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양 지사는 지난달 30일 도청에서 인도 오디사주 가네시랄 주지사 일행을 만나 국제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가네시랄 주지사는 충남도에게 대학 간 교류에서 지방정부 간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양 지사는 인도는 넥스트 차이나로서 13억 인구, 7% 성장률로 세계 경제를 견인하고 있다며 도와 오디사주 간 교류 협력은 양 지역의 상생 발전과 공동 번영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한편 인도 북동부에 위치한 오디사주는 15만 5,707제곱킬로미터 면적에 충남의 20배인 인구 4,600만 명에 달하는 광역주로 인도 전체 철매 장량의 2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원이 풍부하고 인건비가 저렴한 오디사주와 철강,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고부가 가치 가공 기술을 보유한 충남도의 교류로 양 지역의 발전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충남도는 지난달 30일 2019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의 일환으로 국민참여 지진 대피훈련과 복합재난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모든 공공기관이 참여했습니다. 민간시설은 시, 군, 구별로 다중이용시설이나 재난취약시설 중 한 곳 이상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시범훈련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훈련은 이날 오후 2시부터 20분간 11개 방송사와 라디오를 통해 지진 발생 상황을 가정한 대피 요령, 지진 관련 안전정보, 관련 정부 정책 내용 등을 안내했습니다. 특히 2016년 경주 지진과 2017년 포항 지진 등 과거 사례를 참고해 구축된 재난 대응 시스템을 정비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를 점검했습니다. 복합재난훈련은 공주 태화산 산불로 마곡사 목조문화재 소실을 가상해 진행됐으며 도와 관계기관, 민간단체 등의 협력으로 재난을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과정을 실전처럼 익혔습니다. 충남 서천군이 지난 4월에 폐쇄됐던 서천군 성폭력 상담소를 이를 새롭게 개소했습니다. 이를 통해 성폭력 피해자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복귀와 서천군민의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는 방침입니다. 새롭게 개소된 성폭력 상담소에서는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손상된 심신 및 정서 회복을 지원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게 됩니다. 사회적인 약자들, 그들의 보호, 상담, 교육, 또 법률적인 지원 내지는 어떤 앞으로 향후 진로까지도 저희들이 한번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동반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찾아가는 성교육을 통해 성의 이해를 돕고 성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성폭력에 대한 대처 능력을 강화시켜 사전에 예방시킨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서천군 성폭력 상담소는 서천군 장항읍 장항로 123번지에 마련됐으며 사단법인 서천청소년문화마당봄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충남 서천군과 생태지평연구소가 서천갯벌 등 한국의 갯벌을 서식지로 하는 국내 철새 모니터링 강화 방안을 모색합니다. 지난달 31일부터 1일까지 이틀간 서천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유보도 일원에서 철새 모니터링 국제 프로토콜 공유와 협력 방안을 위한 서천갯벌 철새 모니터링 국제 워크숍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국내외 철새 모니터링 관계자들과 함께 서천갯벌 등 한국의 갯벌을 주요 서식지와 중간 기착지로 이용하는 철새들에 대한 국제적인 모니터링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더그 와킨슨 대표는 철새 모니터링 프로토콜에 대한 해외 사례 및 국제 협력 활성화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고, 딩리용 버드라이프 아시아 정책 담당관은 아시아 지역의 철새 모니터링과 보존 정책 사례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또 국내 사례로는 해양수산부 차원의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와 바다새 모니터링 체계 및 현황을 공유하고, 민간에서 진행되는 철새 모니터링 사례를 기반으로 철새 모니터링 활성화를 위한 민관 국제기구 협력 현황과 과제 등을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국내외 철새 모니터링 프로토콜 및 사례 발제를 기반으로 현장에서 철새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분야별 관계자들과 지자체 담당자들의 지정 토론 및 종합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이번 워크숍에서 서천군과 생태지평은 동아시아와 대양주 철새이동 경로 파트너십, 버드라이프 인터내셔널, 지역해양보호구역센터 네트워크와 협력했습니다. 충남 서천군에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가 본격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군은 지난달 21일 서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 지정서를 전달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서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는 지난 8월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로부터 신규 지정기관 선정을 받고 직업상담사 1명과 취업상담사 3명을 채용해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종합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경력단절 여성 직업교육훈련, 인턴사업, 여성 구인기업 발굴 및 여성 구직자 등록을 통한 일자리 연계, 취업 후 사후관리 등입니다. 군은 센터 운영을 통해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들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지역의 경제, 사회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서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는 윤정복지재단 건물 내 2층에 있으며 직업상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센터 전화로 문의하면 됩니다. 계속해서 지역의 다양한 소식들을 김다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천군은 지난달 10월 7일부터 28일까지 4주간 자연환경해설사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참여형 그룹 토의 방식으로 진행돼 교육생들이 현장 강의 중 느낀 고민들을 나누며 교류하는 시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서천만의 생태자원을 활용한 교육과정 개발을 목표로 그룹별 브레인스토밍을 비롯해 교환을 개발하고 발표하는 등 현실에 적용 가능한 교육으로 펼쳐졌습니다. 지난달 30일 임업인들과 숲길을 걷는 제3회 충남 임업인 숲길 걷기 대회가 장항읍 송림산림욕장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도내 임업 후계자와 산림조합원 등 1000여 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숲길 걷기, 산림문화 작품 감상, 임업기계 장비 전시 시연, 임업기술 상담, 임업인이 함께하는 화합 한마당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해 임업인 간 공감대를 형성하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구성됐습니다. 마산면 물버들 마을도서관은 지난달 26일 삼성 디스플레이가 주관하는 2019 채굴림 독서대회에서 단체상을 수상했습니다. 단체상은 이번 독서대회에 남다른 관심과 열정으로 많은 작품을 적극 출품한 단체에 시상하는 상입니다. 부상으로 100여 권의 우수도서가 오는 2020년에 지원될 예정으로 마산면 지역의 독서문화 활성화에 크게 도움될 전망입니다. SBN 뉴스 김다정입니다.
이상으로 SBN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